자, 여기에 예를 좀 들어 드리겠어요? 요약인데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암호화는 영상 데이터에 실린 사생활 정보나 기밀성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연구의 분야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데이터는 그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암호화 방식하고 영상 데이터 암호화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화된 부분적 암호화 방식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 방식들의 암호학적 관점에서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계산 복잡도가 적당하면서 보안성이 보장되는 방식을 찾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지금 무엇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의 암호화에 관한 논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영상 데이터의 특성상 경량화된 부분적인 암호화 방식을 쓰는데 이 방식은 이제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풀고자 하는지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암호화의 기본인 정지 영상 암호화의 경우에도 경량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여러 방법을 비교할 보안성의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지금 시적절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루려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을 이제 앞에서 했고요. 요약입니다. 요약에도 이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 논문의 내용의 핵심을 이제 쓰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본 논문에서는 정지영상 암호화 알고리즘들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원 영상과 암호화된 영상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객관적 방법으로 PSNR, MSE, SSIM 등의 기존의 영상 화질의 왜곡도를 비교하는 측정 도구가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지 실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호화 알고리즘을 PSNR, MSE, SSIM이라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측정해서 어, 암호화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평가를 했답니다. 먼저. 그리고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종래 화질 왜곡도 기준 척도로 사용되던 정량화 평가 척도들은 암호화된 영상의 보안 관점에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영상을 암호화한 거는 눈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알아보기 힘든 영상인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는 암호화가 많이 됐고 요건 적게 됐는데 요런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화된 수치하고 비교해서 이 순서가 맞는지를 보는 건데 PSNR이나 MSE나 SSIM 등으로 측정한 거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가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영상 왜곡도를 측정하는 거 가지고는 암호화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이 기준 말고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적 보안성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 논문에서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대안을 같이 제시했어요. 본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원 영상과 암호화된 영상 간 사이 절대값의 히스토그램의 표준 편차를 이미지 암호화 보안성 척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 뒤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요약을 읽고서 아, 내가 지금 이 논문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만 봐야 되겠구나, 나하고 관계없구나라는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논문 전체의 핵심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얼굴 검증 방법은 P. 비올라와 M. 존슨
제안한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과 같이 분류기 학습에 기반한 얼굴 검출 방법에 비해 계산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얼굴 영역의 픽셀 정보에 의존하는 단일 템플릿을 사용하는 함으로 조명 변화나 자세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여기 좀 띄어쓰기가 좀 엉망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기존 논문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이 기존 방법인데 이 방법하고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하고 이제 일단 비교를 한 거죠. 해서 이제 장단점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본 논문에서는 기존 템플릿 매칭 방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제 템플릿 매칭 방법을 써서 얼굴을 검출하려는 거예요. 여기는 조명과 자세의 변화에 강인한 얼굴의 텍스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로컬 바이너리 패턴 LBP 히스토그램을 특징으로 하는 템플릿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LBP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어,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야 템플릿 매칭의 장점도 살리면서 비올라 존스 방법에서와 같이 그 외부 변화 자세에 대해서도 강인한 그런 얼굴 인식이 된다는 거죠.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바오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한 100장의 영상, 조명 또는 자세 변화를 포함한 것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보다 높은 얼굴 검출 성능을 보이며 특히 얼굴 자세 변화에 매우 강인함을 확인하였다. LVP 히스토그램을 특징으로 하는 템플릿 매칭 방식을 자기네들은 썼다 하는 게 요점이고 실험을 해보니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보다 우리 게 더 낫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특히 낫다는 것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은 자세 변화. 그러니까 얼굴을 옆으로 돌렸거나 뭐 위를 향하거나 이렇게 정면으로 본 거 외에 얼굴이 이렇게 약간 움직였을 때도 잘 인식한다 하는 것이 자기네 방식의 특징이다 하는 걸 이제 요약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을 보면은 얼굴 검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논문을 읽으려고 할 거고 이 논문의 내용이 솔깃한 거예요. 어, 조명과 자세 변화 등에 강인하대. 그럼 내가 원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 논문을 읽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독자를 끌어들이는 역할도 이 요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문은 두 가지씩입니다, 여러분. 소설처럼 결론이 뒤에 나오는 식으로 독자를 궁금하게 만들면 안 돼요. 논문은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뜸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서론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론은 논문의 첫인상, 논문의 신뢰성, 논문 전체의 길잡이, 논문 전체의 약도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을 읽고 나서 이 논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 논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건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서론에서 이 논문은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어,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들어가는 자세한 요소들은 자, 이 연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중요한 연구다 하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 하셔야 됩니다. 뭐 풀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연구가 성공했을 때 얼마나 이게 산업적으로 임팩트가 큰가 공학 논문은 특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응용해서 요것만 풀면은 굉장히 큰 허들이 하나 제거된다. 이런 어떤 언급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분야에 대한 기존 노력의 범위와 한계, 어디까지 해 봤나 기존 연구는.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 논문에 관한 거는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써 줍니다. 요 핵심 아이디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서론에다가 1, 2, 3 번호를 붙여가면서 자기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불릿을 찍어 가지고 이 분야 이러한 업적, 또 저러한 업적, 요러한 업적이 이 논문의 핵심 기여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이렇게 파묻히는 것보다 그렇게 불릿이나 번호를 붙여 가지고 핵심 기여를 쓰는 것이 이제 더 독자로 하여금 또는 리뷰어로 하여금 이 논문의 가치를 어필하기 좋겠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는 어떠하다는 것을 미리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서 본론의 뒷부분에 실험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제 궁금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사실 실험 결과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이 중요한 논문인 걸 알겠어.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알았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네. 고까지 하고 끝내도 되지만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거 가지고 하니까 정말 잘 되더냐? 실제 적용해 보니까 이게 작동하더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공학자들은. 그래서 그 궁금증을 앞에서 미리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치의 핵심 부분,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중요하다면은 정확도가 몇 퍼센트까지 됐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핵심이었으면은 전력 소비량이 기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라면은 뭐 클락 속도가 몇 배 증가했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우수하다는 거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론의 맨 끝부분에는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서론 뒤에는 본론에는 어떤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온다는 것을 어, 여기서 이제 서론 끝에 언급해 주는 것이 요 이제 약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서론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읽지 않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상 암호화 앞에서 본 그 요약 첫 번째 요약입니다. 영상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뭐 왜 암호화가 필요한지를 뭐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것이 보급되면서 사생활 정보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썼고요. 근데 이 영상 암호화라고 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냥 일반 암호화하고 영상 암호화가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제 좋은 영상 암호화 방식이 가져야 되는 특징들을 여기서 써주고 있습니다. 계산의 복잡도가 낮아야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영상 암호화는 좀 빨라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암호화를 한 결과 암호화가 된 영상의 크기가 확 커지면 또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원 영상에 비해서 데이터의 크기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 디코더나 뷰어에서 올바른 영상 파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포맷 호환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암호화된 영상도 예를 들어서 JPG 파일을 암호화해도 JPG 파일의 형태를 그 신텍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JPG 파일인데도 암호화하고 나면 그게 이제 JPG 파일 뷰어로 볼 수는 있는데 깨진 상태로 보이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안성이 좋아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진 것이 좋은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이제 특징을 얘기해요. 좋은 영상 암호화 방식에. 그래서 보안성 평가 맨 마지막에 시각적 보안성이 좋아야 한다는 이 부분을 이제 또 끌고 나와가지고 보안성 평가 관점에서 좋은 영상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원래의 영상 암호화된 원래의 영상과 암호화된 영상의 상관도가 매우 낮아서 암호화된 영상을 표준 뷰어로 봐도 원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암호화를 위한 방식들의 보안적 측면의 안전성을 시각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 방식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하고 이제 어,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필요하다. 근데 암호화는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논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가 방식을 제안하려는 거예요. 본 논문에서는 지문 영상 암호화 방식들의 보안적 측면에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가 적절한지 실험적으로 여러 척도들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게 이제 논문을 하려는 거고요. 다음 2장에서는 이제 챕터 2장 종래 화질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MSE, PSNR, SSIM 기존의 그 평가 척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질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것이 적절한지 살펴본 다음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겠죠. 3장에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과 기존 방식 비교 분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을 보면은 이제 이 논문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다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약보다 조금 더 자세하죠. 요약은 논문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도와주는 내용이라면 서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이 논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고 논문의 구성을 뒤에다 쓰는 걸로 이제 서론이 마감되겠습니다. 어, 기존 연구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없죠. 그거는 이제 여기 2장에 해당합니다. 2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상 암호화 방식의 질적 평가를 위한 건데 이게 얼마나 이제 잘된 암호화 방식인지 그 암호화 방식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기존의 MSR, PSN, SSIM 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2장 본론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논문의 서론을 보겠어요.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 관한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사실 많이 중요하죠. CCTV 같은 데서 사람이 나오는 장면만 뽑아보거나 한다면 얼굴 검출이 필수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말을 서론에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기존 연구 1번, 기존 연구 2번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템플릿 매칭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비올라 존스 방법에서의 어, 한계점이 하지만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한 이 부분이 그 한계사항을 말합니다. 반복 검증에서 얼굴 검출 시 많은 계산량을 요구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긴 한데 계산량이 많다는 게 단점이구나 하는 이제 그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매칭은 빠른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 조명이나 자세 변화에 취약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두 개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단점 두 개를 얘기한 이유는 이 논문에서 이 단점 두 개를 극복했다는 말을 이제 하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본 논문의 주요 기여 사항 보시면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in this paper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이 논문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것보다 이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픽셀 기반 템플릿 매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텍스처 특징 기반의 템플릿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단 하나 안에서 결론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텍스처 특징 기반의 템플릿 매칭이 무언지를 그 다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텍스처 특징으로 비교적 계산 시간이 적고 단조 조명 변화와 자세 변화에 강인하다고 알려진 LBP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템플릿 매칭 방법의 LBP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다양한 취득 환경의 영상들에서
얼굴 검출이 가능하면 별도의 학습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제 어 핵심 기호 우리는 LBP 기반의 텍스처 LBP라고 하는 텍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템플릿 매칭하는 방식으로 얼굴 인식을 하는 논문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이어서는 이 방식으로 인제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장의 예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봤다라고 했죠. 해 보니까 비올라 존스 방법이라든지 뭐 템플릿 매칭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논문의 구성을 역시 이야기하면서 서론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BP 기반 템플릿 매칭 방법을 소개하고 다음 장 2 장을 말하는 거죠. 2 장에서는 본 논문에 그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4 장에서는 결론을 맺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